광고 PR 비평 제1강의 두 번째 파트는 광고 산업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주된 구성원은 광고주와 광고회사, 그리고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있습니다. 광고주는 잠재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한 설득 활동을 전개하는 주체로서 광고 생성 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합니다. 광고 활동의 궁극적 수혜자이며 후원자이므로 광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광고 활동은 광고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스폰서인 광고주는 조사, 기획, 제작, 매체 관련 제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에서부터 출발하므로 광고주가 광고 제작 활동, 광고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광고 회사는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 활동을 지원하는 대행사입니다. 물론 매체사를 대신하여 매체의 품목들을 판매하는 대리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체 대행사와는 달리 매체의 판매 회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광고주나 매체사와 같이 거래의 일방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대행사, 즉 에이전시라고 하고, 거래 양측 모두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을 중개인, 브로커라고 합니다. 광고주를 대신하여 매체를 구매하고 기획하고 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광고 대행사라고 하겠죠. 그렇듯이 매체를 대신하여 매체에 판매하는 매체 상품들을 대신하여 판매해주는 역할을 하는 미디어랩 또 역시 대행사의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개인, 즉 브로커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혹시 방을 구하거나 했을 때 요즘은 무슨 방 하는 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는, 예전에 말했던 복덕방이라는 것은 바로 브로커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구하려는 사람과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는 사람 사이에서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니즈와 재화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개인, 즉 브로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광고주의 광고 조직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지는데, 광고주가 제작 부분에 대한 것만을 대행사한테 의뢰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부에서 다 할 경우에는 광고 대행사는 제작 대행사 역할만 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광고주가 행하고 매체 구매와 같은 전문적인 일을 대행사한테 의뢰했을 경우에는 대행사는 매체 대행사와 같은 특화된 대행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작이나 매체 전반 모든 것들을 광고주가 의뢰를 하는 경우 그때의 대행사는 종합광고 대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 속에서 광고 대행사는 광고 예산의 관리부터 기획, 조사,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조직의 관리까지 광고주와 협력적 관계 속에서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 소비자에게 광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이용되는 대중매체들, TV, 신문, 잡지, 온라인, 요즘은 SNS, 이런 모든 것들이 광고의 전달 매개체가 됩니다. 이러한 대중매체나 혹은 목의 광고물 같은 것들, 이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운영업체들이 광고 산업의 주요 구성원들이 됩니다.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의 기획, 조사, 제작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광고 대행사의 역사는 19세기 초인 1840년대 미국에서 신문 잡지의 광고 지면을 도매로 사서 광고주들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스페이스 브로커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나 두산백과에 의하면 보스턴이나 뉴욕, 필라델피아에 사무소를 두고 지면 브로커를 했던 V.B. 파머가 최초의 광고 대행사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신문 제작 비용 마련을 위해 신문 발행자는 광고를 모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매체 대행 수수료의 기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 지면을 판매하는 미디어 랩의 역할로 시작된 광고 수집업자가 더 많은 광고 지면 판매를 위해서 새로이 광고를 시작하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문구나 디자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광고 대행사로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광고물 제작을 통해 매체 대행의 매출을 늘려온 광고 대행사들의 서로 간의 광고주 확보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광고 표현 전략이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여 경쟁을 이어간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이러한 광고 전략들이 개별 광고 회사의 고유한 모델의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다국적 광고 대행사인 FCB의 그리드 모델이나 J. 월터 톰슨의 T 플랜 같은 것들이 그러한 광고 대행사의 고유 모델의 사례입니다. 광고 전략 모델은 소비자 설득의 수단인 광고가 그 목표하는 반응을 얻기 위한 설득 작업의 전략적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고 컨셉과 표현 전략이 경쟁에서의 한계점에 이르자 대행사들은 기획에서 크리에이티브로 경쟁의 영역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는 코카콜라와 같은 글로벌 대형 광고주들이 종합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 부분만을 떼어내어 제작 전문 대행사로 옮겨서 제작을 하는 사례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대중화와 온라인 미디어 환경이 열리면서 광고 대행사들은 새로운 미디어를 포함한 광고 매체 비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매체 전략의 개발, 또 새로운 매체의 적용 같은 것들을 그러한 미디어 전략에 치중하는 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미디어의 변화와 발전은 마케팅 환경 전체를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차원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기준점이 새로이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한 환경 변화에 따른 아주 다이나믹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